안녕하세요. 동양미래학자 권건석하 소재학 교수입니다. 2022년 이민년, 2023년 개묘년 검은 호랑이 해와 검은 토끼 해의 집값, 아파트값 뿐만이 아니라 조선, 해양, 항만 그리고 오행의 수라는 분야에 해당하는 어떤 교육 분야 판사라든가 법조계 이런 쪽들에 대해서 2년간 2022년과 2023년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예측하는 툴은 자연의 법칙, 즉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자연의 현상들을 규칙화시킨 음양오행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음양오행설의 원칙을 활용해서 여기에다가 동양미래예측학 석하명리의 절대운과 상대운 개념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2022년 3년 오행수에 해당되는 분야, 그중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아마 집이 되겠죠. 집, 아파트라든가 이것들을 대표로 해서 분석을 해나가도록 할 겁니다. 2022년과 23년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들은 구군 운세 1편에 상세하게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고요. 그래도 보면 2022년이 이민년이고 2023년이 개묘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민년과 개묘년을 우리가 볼 때 천간이 수, 임수, 지지는 목, 그리고 호랑이를 의미하니까 검은 호랑이, 또 겨울의 검은 호랑이, 온 검은 토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지 목이 강하다 보니까, 지지 목이다 보니까, 즉 이민년, 개묘년, 2022년과 23년 전부 다 인목과 묘목, 목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천간은 임계, 수에 해당되다 보니까 수기운이 강하게 오거나 아니면 수기운이 와서 힘이 빠지거나 목을 생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2022년은 큰 물, 이민년, 인물, 큰 물이 오다 보니까 큰 물로 인해서 큰 오행의 수가 강하니까 쓰나미처럼 어떤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내지는 수가 가니까 수에 해당되는 모든 분야가 왕성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2023년은 그에 비해 작은 물이니까 이제는 그러면 오행 수가 작게 움직일까요? 어쨌든 꼭은 아니지만 2022년도 22년 초반부 전반부는 그 오행 수의 기운이 지나치게 승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이에 오행 수에 해당되는 해운업계, 조선, 항만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파트는 교육 혹은 법조계, 법관, 판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강한 영향력을 넘어서서 지나칠 정도의 어떤 호황을 누리거나 아니면 지나칠 정도의 그 계통에서 권력을 행사하거나, 예를 들어서 판사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영향력이 극대화되고 이분들 중에서 이제 지나쳐서 오버를 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는 분들, 판사 분야나 법조계에 있는 모든 분야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교육 분야가 참 잘해왔지만 이런 교육 분야 자체도 지금 올해는 너무 지나쳐서 잘한다 칭찬을 반면에 오히려 지나치게 또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고, 해양 수사이나 조선 항만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언제? 2022년 전반부, 특히 초반부. 2022년이 양력으로는 1월 1일부터지만 우리가 절기로서 적용을 하다 보면은 2월 4일이나 3월 중순, 3월 22, 3일경에 있는 춘분점을 지나면서 본격적인 기운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략 1월달, 2월달, 3월달, 특히 3월 초반까지의 이런 시기는 오행수에 해당되는 부분들,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승하고 잘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이제 4월달, 5월달 넘어서면서 우리가 양력으로 4월달을 동양에서는
진이라고 합니다. 진과 사. 이것은 용과 뱀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용과 뱀을 만나면 변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바로 이런 용이라는 이 의미가 양력으로 4월달, 음력으로 3월에 배치되어 있고, 양력으로 5월달, 음력으로 4월달이 이렇게 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용과 뱀의 의미는 바로 변화와 변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 그 본격적인 변화 현상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진월이라고 하는 양력 4월, 그리고 4월이라고 하는 양력 5월, 이 시기에 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력 4, 5월 달이 되면은 이런 문제들, 부동산에서 지금 집이나 아파트 값부터 시작 해양, 수산, 교육이나 이런 파트들이 조정을 받고 이제 급격히 떨어지거나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지금 보시면은 오행의 기본 특성이 있습니다. 이 오행설이라는 게 신비한 것이 아니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자연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변화되는 현상, 그 현상과 양상을 표현해 놓은 것인 거고, 그 현상과 양상이 시간하고 맞물려 가면서 그 계절적인 특성과 운동의 특성에 의해서 완벽하진 않더라도 대략 사회 분야들을 이렇게 구분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행목 하면은 계절적으로 봄, 그리고 연령적으로 젊은 시기, 그래서 아동을 의미한다든가 젊은 애들을 의미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오행목의 기본 특성이라고 해서 여기 대표 물상은 나무를 의미합니다. 나무를 의미하지만 이게 나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대표적인 물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특성은 분출하는 에너지, 드러나는 시작, 그래서 좌충우돌, 순수하고 행동적인 특성, 뭔가 새로 시작한 스타트 모드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오행의 화는 분산, 화려함, 밝음, 정열, 따뜻함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얘기하는 분야는 오행의 수 분야죠. 오행의 수는 바로 물, 그리고 대표물상이 물이 해당되는데 이것은 논리적인 것, 논리, 그리고 이성, 아니면 또 신중한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교육이라든가 지혜 이런 것들, 문서, 집, 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오행의 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오행의 수에 오행 각각 해당되는 분야들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따른 사업들을 분류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도표해 보시면은 오행목은 동력이나 자동차, 아동 관련이지만 오행수를 보면은 해양, 수산, 조선, 항만이라든가 아니면 수학, 교육, 집, 아파트, 법관, 호텔업이나 숙박업, 그리고 나이든 노인에 관련된 이런 업종, 그리고 전자. 옛날엔 제가 대한민국 미래보고서를 같이 내고 할 때 처음에 할 때는 이 전자 같은 경우 무조건 화로만 생각했습니다만은 전자가 화의 분야도 있고 계산하는 분야, 논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의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아마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IT도 마찬가지 화인 줄 알아도 화의 분야가 있고 수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22년 초반까지는 상당히 극성을 이루다가 2022년 여름부터 조정을 받고 어떤 부분들은 이제 순서대로 빠른 부분들, 즉 상당히 예민하게 기운에 빨리 움직이는 그런 이런 업종들이나 그런 분야들은 바로 초반부터 양력 2월, 1월 후반, 2월, 3월부터 벌써 조정을 받고 보통 정상적인 어떤 흐름들을 움직이는 분야들은 양력 4, 5월 달, 조금 늦은 분야들은 양력 한 10월 달 전후에서 이렇게 왕창 이렇게 흐름에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쪽 오행 수에 해당되는 분야들은 2022년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2023년에는 거의 완전하게 바닥을 치면서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육이 한동안 교육이 문제가 없었죠. 근데 다시 이제 교육 분야나 이런 파트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제 각 산업 각 분야별 10년 주기 석화 리듬이죠. 앞에 여기 1편에서 얘기했듯이 산업의 각 분야를
10년을 주기로 해서 겨울 3년, 봄 2년, 여름 3년, 가을 2년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고 그 중에서 오행 수의 분야 2018년 19년이 여름에 해당되고 2020년, 21년, 22년이 20년, 21년이 가을, 그리고 2022, 23, 24년은 겨울. 그러니까 22, 23, 24년. 그래서 이 수의 분야들은 23년, 24년이 더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2025년, 26년은 봄에 해당이 되고 2027년부터 다시 여름으로 접어든 이런 흐름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한 가지만 두고 표현한다면 바로 이런 거죠. 여기 보면 다시 오행 수 분야만 따로 놓고 본다면은 2025, 6년이라는 것은 2015년이나 25년이나 똑같이 10년 주기니까 여기서 해석할 때 우리가 이민년, 계묘년 이렇게 해석할 때 여기 지지인이 지인과 묘보다는 천간의 임수나 계수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02년 개년 하니까 임과 개가 와서 수가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현상들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2년 이렇게 천간은 임수가 강하게 나타나지만 실제 기운에서는 2022년 봄, 여름 아까 양력 5, 6월, 4월 후반 5월부터 오행 수의 기운이 급격히 약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흐름들이 약해져 가기 시작하죠. 이것들은 단적으로 본다면 예전에 2012년, 13년, 14년에도 많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봄에 해당되는 2025, 26년까지도 약했었죠. 그러다가 2012년, 2013년, 14년, 15년, 16년까지도 약하다가 2017년부터 바로 해양 수산 이런 분야들이 법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다 2019년, 20년, 특히 21년 돼서는 아주 상당히 각 분야에서 해양 수산 이런 분야까지도 제가 2012년, 13년에 한 15년에 그렇게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큰 흐름들은 지지, 12지지가 결정을 지는 게 아니라 천간이 결정을 집니다. 그리고 지지는 그걸로 플러스를 하느냐 플러스 하지 않느냐의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2022년은 이민년, 23년은 계묘년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면은 이민년부터 수기운이 꺾어지기 시작해서 계묘년에는 수기운이 상당히 많이 약해지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10년 주기 또 도표를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천간과 지지에 뭐가 왔든 천간이 임미에 해당되는 2022년, 2012년, 2023년, 2013년 이럴 때는 그리고 2014년 이럴 때는 수의 기운이 상당히 약하고 교육도 약하다고 이런 파트 전부가 다 약하다고 보고 이것은 2015년, 16년까지 이렇게 지속이 됐고 2017년부터 상승하다가 2019년, 20년, 21년 그리고 22년 들어와 초반까지는 지금 상당히 해양 수산 분야 이런 교육 분야 모두가 다 상당히 나름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꺾여서 2023, 24년 바로 어렵게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2022년 여름 초여름 무렵부터 시작해서 오행 수의 기운이 급격하게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관련 분야 아마 이 주식 쪽에서는 어떤 것들은 더 빨리 이미 2, 3월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분야도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양 수산이라든가 조선 항만, 수학이나 교육, 집이나 아파트, 법관, 법에 관련된 것, 숙박이나 노인, 전자 쪽에서도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렇게 수 계산하는 분야에 관계된 것들, 이런 부분들에 관계된 모든 업종의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더라면은 적절한 시기에 잘 처리하셔가지고 손실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런 흐름들이 100% 맞기 위해서는 오행의 분류가 정확해야 되고 이대로 정확히 맞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기 조건이 생년월일시 사주팔자처럼 정확한 초기 조건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 정확하게 맞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흐름들은 이렇게 가니까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2022년, 2023년 즐겁고 행복한 시기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